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천연자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2023 국제 인도네시아 탄소 포획 및 저장 포럼에 참석해 인도네시아는 수년간 LNG를 수출했지만 지금 와보니 국내 수요를 맞추기에도 어렵다며 앞으로는 LNG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만 LNG로 전환해 수출하다 보니 정작 국내에서는 천연가스가 부족해 LNG를 수입하거나 메탄올 등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북부 깔리만탄 지역에 대규모 설비를 세우고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출 계약을 맺고 수출되고 있는 부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계약을 이행한 뒤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은 이뤄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는 하루 약 1억 5,141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천연가스가 생산됐지만 기존에 개발했던 가스전이 바닥나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투자를 늘려 새로운 가스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8위 수준의 LNG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LNG 수출을 중단한다면 지금도 높은 수준인 LNG 가격은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과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4년 동안 33억의 사업 예산으로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및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대응 솔루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태풍, 쓰나미, 화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민감한 인도네시아에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운영 및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데이터 기반 실시간 재난 대응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 및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재난 대응 분야에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솔루션을 적용하여 재난 피해 감소 등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아리안토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팅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재난 대응 솔루션 활용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재난 관련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인도네시아를 더 안전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재수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과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솔루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물론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버카시에 위치한 델타마스 사업단지에서 배터리 시스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식에는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주지사와 이상덕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오흥섭 현대모비스 전동화비유 전무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착공된 인도네시아 배터리 시스템 공장은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전동화 전용 거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셀 합작회사로부터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제어기와 열관리 장치 등을 모듈화해 대형 배터리 시스템 형태로 완성차에 공급하게 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모비스 인도네시아 공장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부지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며 현대자동차 공장까지는 3km, 배터리셀 합작법인인 HLI 그린파워까지는 1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출시하는 동남아시아 주력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시스템을 우선 공급하며 대용량 셀을 탑재한 한소형과 일반형 배터리 시스템 2종을 모두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셀 합작법인 HLI 그린파워에 현대차그룹이 투자한 전체 지분 50% 가운데 절반인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아세안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 공장을 글로벌 고객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거점으로 확대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파트너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내 배터리 소재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던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러나 현재 니켈 생산과 가공 대부분은 중국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많은 한국 기업이 이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2곳, 중국 저장화유 코발트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같은 해 11월엔 SK온이 중국 거린메이와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대부분 배터리 관련 투자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용인할 것인지입니다. 애초 미국이 IRA를 시행하게 된 배경엔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함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우리 기업을 IRA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기껏해야 지역 생산 허브에 그치게 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전기차 생산 핵심 허브로 삼으려던 계획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의미입니다. UBS의 팀 부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업들의 2025년 초까지 IRA 규정을 준수한 공급망 구축을 완료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규칙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기업이 공급망 다각화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강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배터리가 IRA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초 미국 재무부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하기 쉽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가공한 니켈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해도 IRA 준수 대상에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주요 광물 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 운영업체 블루버드는 올해 신규 전기차의 80%는 비아디로부터 조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블루버드 사장은 올해 자사에 인도한 전기차 500대 중 대부분은 비아디가 생산한 것이라며 특히 이웃과 T3 모델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아디 전기차를 구매한 것은 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격 때문이라며 투자 수익률에 따라 테슬라 전기차 주문건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버드의 전기차 주문건에서 차지한 비중이 80%에 달한 것은 비아디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세계 2위 전기차 제조업체로 부상한 비아디는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아디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잠재적인 투자를 탐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필리핀 혹은 베트남에서도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루버드는 렌터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전기차 50대를 조달하고 BMW의 전기차 모델도 구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블루버드가 최근에 전기차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하는 차량에서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주식회사 포켓몬은 인도네시아의 관광창조경제부 구경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과 협력해 포켓몬스터의 인기 캐릭터 피카츄 등이 그려진 특별 도장기 피카츄 제트를 인도네시아에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및 관광업계 진흥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개시된 하늘나는 피카츄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포켓몬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피카츄 제트 도입 및 포켓몬 관련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해 가루다 항공, 관광창조경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 기획전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루다 항공은 항공기 2대의 도장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외장 디자인에 대해 포켓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피카츄 제트 운항 기간은 도장 연수에 맞춰 5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판권 사용료는 무상, 도장비도 포켓몬이 부담합니다. 가루다 항공에 따르면 피카츄 제트는 국내선과 국제선에 취항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쿠나가 포켓몬 집행임원은 지금까지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험의 즐거움을 전달해온 포켓몬이 다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시대를 맞아 사람들에게 모험을 전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카츄 제트는 2021년 5월 스카이마크 오키나와 노선을 시작으로 스쿠트 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티웨이 항공에서 운항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전일본 공수도 아시아 지역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 경찰은 암호화폐 결제를 받은 혐의로 렌터카 업주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발리에서 암호화폐 결제로 체포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33세의 남성이 발리 짐바란에서 체포되었으며 해당 업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고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발리 경찰은 용의자로부터 340만 루피아의 현금과 ATM카드, 소셜미디어 및 암호화폐 자산 계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 휴대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암호화폐 결제를 활용했다고 전하며 수사관들이 체포를 위해 렌터카 고객으로 위장하여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체포되기 전에는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1년 통화법에 따라 루피아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위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2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서 거래는 허용하지만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